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이제 저는 요거를 잠깐 조정을 좀 할게요. 채팅방에다가 하셔도 되고 카톡방에다가 하셔도 되고 편하신 데다가 하십시오. 잠깐만요. 어...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낸 시험 문제를 옆에다가 좀 띄워놔야겠네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저 혼자 그냥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질문 올리세요. 일단 지금 시험 문제는 현재 기준입니다. 변동 가능해요. 아직 다 안 냈어요. 제 생각에 한 80%는 낸 것 같은데 큰 문제로 12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로 가면은 좀 더 많아요. 그 맨 처음 문제가 보통 참 거짓 판별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 빼고 작은 문제가 몇 개 있냐면요. 작은 문제가 한 30문제 되네요. 참고하세요. 큰 문제로 12개, 작은 문제로 30문제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코드 빼고 6쪽이에요. 코드 포함해서 지금 10쪽이네요. 참고하십시오. 질문 없으신가요? 아, 질문. MLE는 세타, MAP는 세타 마이너스 1로 이해했는 데가 무슨 말이죠? 뭐 기출 문제인가요? 저게? 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승수 학생이 채팅에다가 뭘 올리셨는데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큰 문제는 그냥 큰 문제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 아래 이렇게 작은 문제가 있는데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좀 그 작은 문제, 새끼 문제가 되게 많은 문제도 좀 있어요. 새끼 문제가 하나짜리 문제들도 좀 있고 많은 거는 막 5개, 6개씩 물어보기도 해요. 네, 대여섯 개 물어보는 큰 문제가 한 3개 보이네요.
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뭐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셔도 되고, 네,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은 그냥 빨리 끝낼 거예요. 뭐 보충으로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 이런 거 없을까요? 이번에는 별 질문이 없네요. MLE는 MAP 더하기 프라이어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AP 추정 값은 MLE에다가 유니폼 프라이어를 부여를 했으면은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MLE가 MAP 더하기 프라이어가 되는 거, MAP를 하기 위해서는 MLE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가 필요하고, 요거 둘의 곱을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구해서 요렇게 구해야 되죠. 근데 MLE는 요렇게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승수 학생이 MLE는 MAP 더하기 프라이어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잘은 이해를 못했지만 저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MAP를 위해서는 likelihood와 prior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관계는 곱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posterior라는 걸 구하죠. 그래서 이 posterior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가 MAP일 거고, prior를 사용을 하지 않고 likelihood만 가지고 추정을 하면은 MLE가 되겠죠. 여러분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MLE, MAP 변별력 문제로 나옵니다. 힌트입니다. 변별력 문제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피드백으로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너무 시험이 약간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어렵게 내려고도 했고,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이번 기말고사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요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나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배웠던 그 흐름 있잖아요. MLE, MAP,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로 가는 그 과정. 그거에 대한 큰 문제가 이번에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큰 문제가 제 생각에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 문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울게요. 강의를 들은 사람만 알 수 있게.
지금 조수빈 학생이 질문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컨볼루션의 아웃풋 사이즈는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인풋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만 두 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큰 가정으로는 패딩을 적용을 했을 때죠. 패딩을 적용을 했다면 아웃풋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만 가지고 결정이 돼요. 커널의 크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패딩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커널의 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12 x 12짜리이고 스트라이드가 3 x 4면은 그냥 어렵게 할 필요 없이 4 x 3으로 나와요. 얘를 요걸로 나누면 되고 얘를 요걸로 나누면 돼요. 그 과정에서 패딩이 필요하면은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적용을 하면 돼요. 얼마만큼의 패딩이 필요한지는 사실 우리가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려볼까요? 12개를 언제 그리냐 근데.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6x6짜리인데 2x3짜리 스트라이드를 적용한다. 이러면 그냥 3x2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있겠죠. 패딩은 근데 패딩의 크기는 커널의 크기도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거 복잡하다. 그것까지는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핵심만 요약하자면은 이거예요. 인풋 사이즈를 스트라이드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패딩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이제 커널의 크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패딩이 알아서 잘 들어갈 거예요. 필요한 만큼. 맥스 풀링도 마찬가지죠. 컨볼루션이 됐든 맥스풀이 됐든 아웃풋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를 스트라이드로 나누면 됩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기출을 한번 보세요. 지웁니다. 또 질문. 여러분 참고로 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코드 문제가 큰 문제로 한 개 있어요. 현재 기준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문제가 작은 문제 엄청 많아요. 근데 코드 문제는 제 생각에 추가를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것만 물어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코드 문제는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만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드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로 하나가 나왔는데 그 밑으로 물어보는 새끼 문제들이 엄청 많은 문제예요. 이거 참고하세요. 이것도 지워야지. 질문해 놓으세요. 저 마실 것만 좀 갖고 올게요. 아, 전혀 안 몰려 있어요.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지금 한번 시험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출 문제, 중간고사 기출 문제도 꽤 보이고 PCA 기억하시죠? PCA 문제도 보이고 그 모델 셀렉션 했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미즈 클러스터링에서 이너샤랑 실루엣 스코어 같은 거 구했던 문제 있거든요. 구했던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왔고 엔트로피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MAP, MLE,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도 보이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보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도 보여요. 그러면 우리 배운 거 다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네. 뭐 백프로파게이션도 있고 네. 몰려있지 않아요. 전혀 몰려있지 않아요. 난이도의 차이는 있는데 안 나온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중간고사 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중간고사 문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기억이 안 나서. 중간고사의 코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지? 뭐에 해당하는지. 어, 지금 한상권 학생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손으로 쓸 일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제에서 그런 거를 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빈칸을 채워라. 제가 코드를 짜놓고 중간을 비워놓고 이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뭐 한 줄, 이 한 줄을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되냐. 여기에 들어갈 거를 뭐 완성을 시켜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도 있어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는 막 내가 새로 막 몇 줄을 짜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코드를 조금 바꿔야 돼요.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코드가 중간고사 때 물어봤던 것처럼 뭐 하는 코드인지 이게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도는 코드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카톡방에 써놔야겠다. 또 뭐 질문하세요. 네, 오픈북 허용 범위 중간고사랑 동일해요. 구글링 해도 돼요. 전민철 학생, 디시전 트리에서 무작위도요? 디시전 트리의 무작위도가 뭘 말하는 걸까요? 막 인포메이션 게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진이 매저 이런 거? 그런 계산 문제가 그 디시전 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질문한 뭐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 계산식을 써놓으면 돼요. 내가 그거를 다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값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식에 맞게 써놔야 돼요. 네.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못 하더라도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써야겠죠. 뭐 만약에 로그가 들어간다. 그러면 로그값 같은 거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로그 뭐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좀 있어요. 질문 계속 하세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종강할 때 얘기를 잘 못했는데 종강 멘트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저는 2020년 그냥 들으세요. 흘려 들으세요. 9월에 학교에 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비대면이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수업을 비대면으로밖에 못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진짜 학부 수업 이 우리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이 수업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수강생 얼굴을 몰라요. 이게 너무 저는 아쉽더라고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진짜 뭐 재밌게 뭐 고생하면서 잘 지냈는데 내년에 만약에 대면이 되면은 여러분들 뭐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에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은 내가 내 수강생들 얼굴을 몰라. 나 이름은 다 익숙한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뭐 희망하는 게 있다면은 if 제 수업을 제 수업이 좋았다면 나중에 인사 좀 해주세요. 요거 하나. 그 뭐 심지어 뭐 커피를 얻어 먹어도 돼요. 아니 뭐 버거킹에서 만났다 이러면은 뭐 밥을 얻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교수님 저 이 수업 들었었는데 너무 잘 들었다.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언제든지 사드릴게요. 뭐 와퍼 사주세요. 뭐 치즈 와퍼 뭐든 사드립니다. 하여튼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네.
여러분 얼굴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지난 학기 종강할 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얼굴을 몰라서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대면이 되면 인사 좀 해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제가 특히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예를 들면은 사전 강의 보고서를 진짜 열심히 쓴 분들 아니면은 뭐 과제를 진짜 열심히 했다던가 뭐 좀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다던가 그런 분들은 이름을 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딱 누가 인사했는데 저 땡땡땡이에요 하면은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막상 교수가 된 지 지금 3학기째인데 다른 것보다 수업을 하는 보람이 되게 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교수가 된 보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질문 더 없으실까요?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사실 힌트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얘기하다가 이것도 좀 알려줘야 되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쵸. 이번에 제 생각에는 과제가 없었던 게 약간 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 밀려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우리 수업 엄청 많이 했어요. 머신러닝 한 학기 수업 치고 분량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유튜브 제가 매 학기 유튜브 조회수 보잖아요.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개강을 해. 그 중간고사 있잖아요. 그 기말고사 있잖아요. 보통 이래요. 이랬다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조회 시간 보통 이렇게 되었어요. 매 학기 이렇게 나와요. 그 여러분들 뭐 이클래스도 있고 그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 이름이 박성식이라서 spark 스파크랩.com이에요. 심지어 여기에 들어오면은 강의 자료랑 영상이랑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강하고 나서 제가 종강 이후에 이 클래스 접속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종강하고 나서도 나중에 제 강의를 다시 찾아보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항상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강의 자료랑 모든 필기 자료랑 코드도 웬만하면은 이번에 올릴 것 같고 그리고 강의 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 다시 찾아서 들으세요. 네. 더 질문 없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공부를 아직 못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우 그 지금
다영 학생이 질문한 거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원이 되게 많은데 이론적으로 어려운 단원이 있고 조금 쉬운 단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시험 문제에도 반영이 됐어요. 좀 어렵게 물어볼 만한 내용이 많은 단원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 그냥 되게 쉬운 파트에서는 쉬운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렵게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좀 하세요. 뭐 처음부터 공부할지 단원을 뽑아야 될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는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맞출 정도로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단원에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 짤짤이 단원들로 갈 거다. 그럼 쉬운 단원을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정복을 원하는 만큼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장에서 저 직장까지는 솔직히 제가 기업에 있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보통 교수들이 다 그래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뭐 학교에만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학교나 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솔직히 직장에서 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뉴럴 네트워크는 진짜 많이 쓰죠. 우리가 머신러닝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머신러닝 전문가랑 이제 뉴럴 네트워크 전문가는 약간 결이 달라져요. 이제 요즘에는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고 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약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머신러닝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뉴럴 네트워크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머신러닝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분야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나름으로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CNN, RNN 이런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 물론 머신러닝 하면은 CNN, RNN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화해서 들어갈 거면은 약간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전문가가 되는 것 같고 뭐 PCA나 클러스터링 같은 거는 좀 기존에 있던 뭐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수업에서 다뤘던 거는 한 80%는 머신러닝이에요. 마지막 한 20% 정도만 뉴럴 네트워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 수업이 머신러닝 수업이거든요. 뉴럴 네트워크는 아예 따로 딥러닝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솔직히 K민즈 같은 거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으로 우리가 두 개를 배웠잖아요. K민즈 알고리즘이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배우긴 했는데 좀 옛날 거예요. 보통 그냥 머신러닝 수업할 때 많이 보지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쓴다고 할 때 K민즈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초기값 결정할 때 뭐 그럴 때 좀 많이 쓰긴 해요. 제가 다영 씨 질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는 완전히 그냥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저희 수업은 사실 뭘 목적으로 했냐면은 어, 제 수업을 그래도 종강까지 같이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 이 정도를 그래도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더 복잡한 거를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해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배운 머신러닝 중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쓴다고 할 만한 거는 제 생각에 뭐 SVM이나
뭐 PCA나 뉴럴 네트워크, 뭐 랜덤 포레스트 정도? 그 정도가 좀 실제로 쓰이는 거지. 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는 그냥 개론에서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쓰는 거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따라왔다면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솔직히 뭐 마케팅이나 뭐 데이터 분석에서 뭐를 많이 쓰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런 거 책 좀 많이 읽고는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래 RNN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것도 원래 지난 학기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좀 우리 머신러닝 수업이랑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RNN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RNN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학기별로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21년도 2학기 수업 말고 똑같은 수업에 뭐 전 학기나 전전 학기 거 들어가 보면은 뭐 안 했던 내용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 그것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우리가 하드 SVM만 했지 소프트 SVM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던 학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찾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여기에 학부 수업 말고 대학원 수업도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강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세요. 그럴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요, 맞아요. 저도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거 자꾸 수다 떨게 되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 내가 딱 하나만,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딱 하나만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요거를 항상 챙기세요. 뭘 챙겨야 되냐면은, 꼰대질 한 번만 할게.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생활. 이 세 가지를 항상 챙기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제 생각에 생활이라고 하면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광합성도 좀 하고, 좀 규칙적으로 살고,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되게 젊으니까 이런 거 조금 흐트러져도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막 딱 언제부터가 힘들어지냐면은 뭐 여러분들 뭐 취직을 한다거나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하면은 되게 힘든 상황이 닥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 무너지면은 이게 이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이 엮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생활이 무너지면서 몸도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생활도 무너지고 이게 다 막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세 개가 진짜 중요하고 막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게 무너지는 날이 올 때가 안 오면은 제일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놓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사실 이런 뭐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내가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타고 났으면 다행인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 제 인생 20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대학원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운동은 시간 내서 해라. 내가 연구실에 조금 못 나와도 나는 이건 인정한다. 운동은 무조건 해라. 운동이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함으로써 되게 얻어지는 좀 뭔가 되게 막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막 몸이나 마음의 건강도 챙겨지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활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챙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막 어려운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꼭 찾아서 뭐 걷기든 자전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드민턴도 치고 이번 학기에는 크로스핏도 하고 있어요. 크로스핏 3개월 차. 저 지금 개강할 때 기준으로 한 10kg 빠졌거든요. 제 첫 번째 강의를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데 지금 10kg 정도 빠졌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운동은 꼭 하세요. 운동은 진짜 꼭 하세요. 시간을 내서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열쇠는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질문 없죠? 아, 마지막 여러분들 강의 평가 해주세요. 강의 평가. 강의 평가를 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강의 평가 잘 주세요.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강의 평가 많이 해주세요. 뭐 유드림스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에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강의 평가 좀 많이 올려주세요. 내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상관없으니까 제가 올렸던 구글 폼도 있잖아요. 구글 폼에다가 종강하고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얻어야 제가 발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이번 학기 뭐가 좋았다, 뭐가 나빴다 이런 거 제가 잘 반영을 해서 다음 학기에는 더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지나갈 때 인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봅시다.